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자력 산업이 망한다는 소식 제가 피가 터지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선배들, 수많은 대통령들이 고생했다. 수많은 대통령은 아닌가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진짜 고생을 해서 원자력 산업을 세계 1등으로 만들어 놨더니 그 산업을 다 망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것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원자력 산업은 그나마 탈원전을 친원전으로 바꾸면서 뭔가 태동되고 다시 활력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산업, 대출할수록 손해본다는 이 산업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산업이 뭔가 하면 대부업이거든요. 여러분은 보세요. 대부업이 대출할수록 손해가 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픽 한 장에 다 숨어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입니다. 그런데 대부업이 말입니다. 대부업체가 자금을 조달해서 대출을 해주는 그 과정에 모든 이 가상금리까지 포함을 하면요 25.12%예요. 25.12%. 그러면 누가 대출해 주겠습니까? 담보 없으면 대출 안 해준다는 뜻이 돼요. 대출 아예 안 해준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대형 대부업체 기준으로 봤더니 말입니다. 조달금리가 5.63%.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대손 비용은요 11.03%입니다. 대출을 해줬는데 돈을 못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집 비용은 2.86%입니다. 대부업에 대출을 해주려고 그러면 대출 모집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집 비용, 광고 비용,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 모집인에게 주는 것만 아니라 이 광고 마케팅 비용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2.86%입니다. 관리 비용, 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하니까 관리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것도 5.6%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25.12%예요. 그러면 지금 법정 최고금리로 받으려고 하는 게 20%잖아요. 20%. 20%면 실제 대출에 필요한 금리는 25.12%인데 법정 최고금리는 20%만 받아라. 여러분은 사업하시겠습니까? 아마 사업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왜 개선이 안 되죠? 아마도 말입니다. 아마도 이 포퓰리즘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보시다시피 말입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02년 10월에서 2007년 10월까지는 66%였습니다. 그러다가 말입니다. 2014년 4월에는 39%로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39%가 27.9%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예요. 그러면 이 20%로 내가 25%를 부담하면서 대출해주는 자선사업을 할까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시장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대출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 반드시 말입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질 수가 없거든요. 시장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1금융권이 있으면 2금융권이 있고요. 2금융권 다음에 상금융권이 있는 거예요. 대부업이 상금융권으로 봐야 되거든요. 3금융권으로. 그러면 1금융권은 이자가 좀 싸겠죠. 대출금리가 뭐 많으면 한 7%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2금융권은 많으면 한 14% 이 정도 간다고 하죠. 그럼 3금융권은요. 지금 금리가 올랐으니까 금리가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1년 한 6개월 만에 0.5%의 금리가 3.5%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3%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금리도 맞춰줘야 되는데 맞춰주지 않으니까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 대부업체들을 대출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신규 대출이 지금 엄청 줄었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해 보면 분기 대비입니다. 작년 4분기 대비해 보면요. 2023년 1분기가 81.9%가 줄어들었어요. 81.9%. 예. 적어도 9,29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대출을 그래도 해주기는 해준다는 뜻이죠. 이 해주기는 해준다는 뜻, 이것은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손 비용이 없는 사람이 대손 비용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담보를 잡고 말입니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대손 비용만큼 내가 이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안 갚으면 그 담보를 해결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대손 비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그나마 시장의 대출은 명맥을 유지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장의 81.9%가 시장의 신규 대출이 빠진다는 건 이거는 시장이 망했다는 뜻 아닌가요? 2022년 2분기만 보세요. 분기에 1조 2,079억 원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지면 지금 최악이잖아요. 제가 한 산업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산업은 다양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나는 신용등급이 좋으니까 1금융권에 빌릴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신용등급이 조금 나쁘니까 저축은행에 빌려야 되고, 나는 신용등급이 더 나쁘니까 대부업에 빌려야 되고, 이런 어떤 다양성이 시장에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양성이 없으니까 지금 시장 전체에 대한 위협은 굉장히 커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결국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뭐 이자 비용이 높아서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27.9%나 39%로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시장은 다양성이잖아요. 39%라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불법 사금융으로 가면 이게 39%가 아니라 390%를 낼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 불법 사금융에서 지금 금리를 받는 걸 보면 뭐 여러분들도 간간히 들어보잖아요. 간간히 들어보면 말입니다. 뭐 2,000% 받았다. 3,000% 받았다. 뭐 15,000% 받았다.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게 바로 불법 사금융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시장이 낮다는 뜻이에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낮춰주고 안 풀고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지금 대부업체는요.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 가면 이게 끝이다. 여러분 2022년에 15조 8,676억 원까지 대출을 해줬거든요. 이거 고정적이에요.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예, 안 움직입니다. 지금 뭐 적어도 말입니다. 4년 사이에 대출 잔액입니다. 잔액이 1조 4,809억 원 8.5%가 빠졌는데 그나마 2020년은 많이 해줘서 그래요. 2020년이나 2021년을 보면 더 심각하죠. 저는 시장의 다양성을 왜 이렇게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획일화 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진짜 속이 터집니다. 예, 심지어 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요. 예, 이 법정 최고금리를 10%까지 하겠다. 10%까지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거는요. 여러분 진짜 시장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시장을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을 좀 알고 시장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을 모르고 말입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건 국가 지도자를 하면 안 되죠.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장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저는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치로 내걸었으니까 지금 대부업에도 말입니다. 시장 원리를 적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하지 않으면 지금 대부업이 말라 죽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